감히 내 딸을 괴롭혀? 괴롭혀! 2024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계모임이 한창인 거실 옆 베란다에서 며느리 서윤아는 혼자 백포기에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윤아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정임은 딸의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받습니다. 누가 내 딸 얼굴을 때렸냐고. 정임은 김장통에서 김치 한 줌을 집어들어 쾅! 빨간 김치가 공중에 흩날리며 시어머니 최미경의 얼굴에 명중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너희가 지금껏 쓴 돈, 전부 내 돈이었어. 평범한 시골 장사꾼으로 알려진 이 여자. 이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년 전, 2016년 봄, 서윤아와 이도연은 소개팅으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윤아는 유통회사에서 MD로 일하며 커리어를 쌓고 있었고, 도연은 소규모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업을 하니까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필요해요.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 최미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아의 어머니 한정임은 조용히 차만 마셨습니다. 친정은 뭐 하세요? 수산물 도매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에요.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최미경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추석. 윤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늦었네. 벌써 음식 준비 시작했어야 하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핀잔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사 음식 준비는 처음이라. 처음? 결혼하면서 배웠어야지. 요즘 애들은 정말. 부엌에는 윤아 혼자였습니다.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 도연은 형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고 설거지를 하고 윤아의 손은 뜨거운 기름과 찬물을 오가며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윤아야, 그릇 좀 더 가져와. 윤아야, 물 좀 줘. 윤아야, 이거 치워. 이름만 부르면 되는 사람. 그게 윤아의 위치였습니다. 저녁 8시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윤아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그릇과 접시들. 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응? 왜?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줄 수 있어? 야, 명절에 며느리가 부엌 일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우리 엄마도 다 그렇게 살았어. 도연은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윤아는 혼자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일 친정 간다고 할게.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안 돼. 우리 집에 친척들 오기로 했어. 하루만이라도. 윤아야,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야. 친정은 나중에 가면 되잖아. 윤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아는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윤아는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딸. 으효. 아들을 낳아야지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귀한데. 병실에 온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거야. 퇴원 후 일주일. 윤아는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했습니다. 윤아야, 애 오는데 왜 안 봐? 윤아야, 밥 좀 차려줘. 수술 부위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윤아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후
이번 주말에 김장 100포기 담가야 해.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산후조리 중이라서. 뭐, 벌써 일주일 지났잖아. 나 때는 3일 만에 김치 담갔어. 토요일 아침 베란다에는 배추 100포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서 시작해.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베란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앉는 순간 수술 부위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손은 소금기로 따갑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애 좀 봐. 유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무언가 촉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유나는 아기를 안고 다시 베란다로 돌아왔습니다.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8시 100포기를 다 담갔습니다. 수고했어. 내일 또 와서 청소하고 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여보,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수술 부위가. 괜찮겠지. 내일 봐서 안 좋으면 가고.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유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고 있지? 응, 잘 지내고 있어. 유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또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유나의 아버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빠. 유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손. 어린 시절 그 손은 유나를 업고 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유나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돈은 많이 못 벌어줘서 미안하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는 최고예요. 유나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에서 유나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더 자주 올걸. 내가 효도를 제대로 못했어. 아니야, 유나야. 아빠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큰 효도라고 했어. 어머니 한정임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연구차가 출발하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유나야, 지금 당장 와. 김장 100포기 담가야 해. 어머니, 오늘 제 아버지 발인이에요. 알아. 그래서 끝나는 대로 빨리 오라는 거야. 발인 일찍 끝나잖니. 오늘 친구들도 오고 김치 챙겨주기로 했어. 오늘 해야 한다니까. 얘가 답답하게 왜 이래. 배추 다 시들어.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야, 무슨 전화야? 아니에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나는 남편에게, 여보, 어머니가 지금 오라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날인데, 유나야, 나도 중간에서 힘들다. 너가 엄마한테 좀 맞추면 안 돼? 우리 엄마도 중요하잖아. 유나는 상복을 입은 채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검은 상복, 붉게 부은 눈, 하얀 추모 리본.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며느리를 김장하러 부르다니.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휴, 정말 재수없게 상복을 입고 왔어. 옷 갈아입고 빨리 시작해.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배추 100포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닦고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딸이 마지막도 제대로 못 보내드려서. 유나의 눈물이 배추 위로 떨어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유나야,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더 빨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얼른 끝내고 아버지 발인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유나는 몰랐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친정어머니 한정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저녁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유나는 김장을 멈추고 잠시 아버지의 발인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유나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김장은 절반밖에 끝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디를 갔다 이 시간에 왔어? 너 내 말을 무시하고. 시어머니가 만만해? 못 배워 먹어서. 시어머니 최미경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인 절차가 늦어져서. 발인? 그거 아침에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느라 이렇게 늦게 왔어?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 화장장까지 따라갔어요. 뭐? 화장장까지? 그럼 김장은 누가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그럼 끝난 거지.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유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찰싹? 시어머니의 손이 유나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여? 복도에 있던 이웃 몇 명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유나는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뜨겁고 따가웠습니다. 으이그,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유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붉게 부은 눈, 그리고 뺨에 붉은 손자국. 들어와서 남은 김장이나 끝내.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김장 다 끝났어? 나 엄마한테 맞았어. 뭐?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 엄마가 화내실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아버지 발인날인데.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 대들었어? 유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는 여전히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 딸은 김장을 하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유나는 거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딸이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엄마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유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긴급회의 소집해. 법무팀, 재무팀 전원.
한정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회장실, 한정임은 대형회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재킷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장님, 자료 준비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도현, 41세, 무역회사 대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회사에서 총 8건의 사업자금 대출. 총액은 12억 원입니다. 현재 연체 중인 금액이 4억입니다. 담보는 강남구 아파트, 시가 15억 원입니다. 명의는 본인과 모친 최미경 공동 명의입니다. 정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미경, 67세, 전업주부. 재무팀장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 5개, 전부 우리 계열 카드사입니다. 사용 내역은 명품 구매, 해외여행, 사교 모임 비용, 월 평균 500만 원 이상 지출, 현재 연체액 2,300만 원입니다. 정임은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대출 계약서, 연체 통지서, 신용카드 명세서, 모든 것이 자신의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사람들이 사장님 따님의... 그래, 내 딸의 시댁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 그럼 따님께서는... 내 딸은 아무것도 몰라. 나도 그동안 숨겨왔어. 내일부터 진행할 것들을 정리해. 말씀하십시오. 첫째, 이도현 명의 모든 대출 즉시 회수, 연체이자 포함 전액. 둘째, 최미경 명의 신용카드 전부 정지, 연체액 청구 소송 준비. 셋째, 아파트 가압류 신청, 내일 아침 첫 번째 업무로. 넷째, 이도현 거래처 중 우리 계열사와 관련된 곳 전부 거래 중단 통보. 법무팀장이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전부 무너져. 알아. 정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참았어.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오늘 내 딸은 아버지 장례식 날 김장하러 불려갔어. 사람 대접 못 받을 바에는 헤어지는 게 나아. 난 내 딸의 행복만 바랬을 뿐이야. 정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내일 오후 시댁에 계모임이 있다고 들었어. 그때 내가 직접 갈 거야. 사장님, 걱정 마.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할 거야. 우리가 받을 돈 받는 거니까.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지켜줄 거야.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는 원래 계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들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과일 좀 더 가져와. 유나야, 커피 리필. 유나는 그날도 시어머니 친구들에게 싸줄 김장을 하르나 베란다와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야, 누군지 봐봐. 유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한정임이 서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최미경이 황급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김장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왼쪽 뺨에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붉은 자국. 누가 때렸어? 정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아니야. 괜찮아. 누가 내 딸 얼굴을 때렸냐고. 거실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김장통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최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임의 손이 김치 한 줌을 집어들어 쾅! 빨간 김치가 공중에 흩날리며 최미경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꺄! 계모임 여성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치가 최미경의 얼굴에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고급 명품 옷에도 빨간 국물이 튀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너희가 지금껏 쓴 돈, 전부 내 돈이었어. 뭐라고요? 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도연이 8년 동안 받은 사업자금 대출 12억. 당신이 쓴 신용카드 명품과 해외여행 비용, 이 아파트 담보대출 15억. 전부 내 회사 돈이야. 계모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돈 수산물 장사꾼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최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수산유통 회장 한정임. 대명금융투자 실소유주. 개인 자산 250억.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당장 포털 검색해봐. 한 여성이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네. 대명금융투자. 여기 대기업 대출 전문 회사잖아. 최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집행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오늘 아침 8시에 이 아파트 가압류 신청 완료했어. 명품 가방, TV, 냉장고, 가구. 압류 가능한 거 전부 붙여. 집행관들이 집 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최미경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정임은 딸을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계모임 사람들은 황급히 집을 나갔고 최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이도연의 무역회사 사무실. 사장님, 거래처에서 전부 계약 해지 통보 왔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전액 회수 통지서가. 직원들이 황급히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12억 원 즉시 상환. 불가능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연아, 큰일 났어.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 신용카드도 전부 정지됐어. 내 명품 가방들도 다 압류당했어. 이게 다 내 장모 때문이야.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은 안 돼. 제발. 늦었어. 내일 법원에서 만나자. 이혼 조정 신청했어. 여보, 잠깐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법원 조정실.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재산 분할은 없음. 위자료 5천만 원.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읽었습니다. 제가 왜 위자료를 내야 합니까? 증거자료 검토 결과 남편 측의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도연 씨, 대명금융투자 측에서 12억 원 대출금 회수 소송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거부하시면 형사 고발로 넘어갑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양육권 포기 동의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조정실 문을 나서는 유나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장모님한테 부탁 좀 해줘. 제발. 유나는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8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잖아. 이제 와서 빌지 마. 유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한정임이 손녀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야.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그날 저녁 친정집. 유나는 딸과 함께 어머니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어. 하지만 넌 행복하지 않았지. 정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참는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참지 마. 내가 보호받을 차례야.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유나는 복직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미경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이도연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한정임은 여전히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을 깨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